네. 나라시님께서 저는 계속 동투 언제 진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좀 기다리시고 내년 8월까지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산역 10원 운암 퍼스트빌. 네, 퍼스트빌 아파트. 지금 가격대가 언제로 돌아갔죠? 거의 코로나 시작으로 돌아갔죠? 네. 자, 거의 코로나 시작 때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이전까지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9억 4천까지 빠졌으나 혹시나 2019년 연말 이때까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왼손잡이님께서 대구 청라자리가 6억대 깨지는 걸 보면서 대구는 집값이 현재 기준으로 신축이든 구축이든 1억 가까이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저는요, 본인이 그걸 산다고 하면 입주장도 사야 돼요. 입주장이 종료되잖아요. 종료가 되면은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든 간에 일단은 매물 잠김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들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호가를 올려놔요. 호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왕 살 거라면 입주장 때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몽키스패너님께서 1기 신도시 3분의 한라중공 4단지 갖고 있는데, 네. 3분역 한라중공 4단지. 이거예요. 한라중공 4단지 1차 18평. 네. 요거죠. 22년 6월 달에 6억에 거래가 되었고, 그다음부터 거래가 없으면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네. 거래가 없고요. 본인 3억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때. 네. 근데 지금 거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거래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시고 불안하세요, 혹시? 전세 세입자 주신 거 아니에요? 세입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입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고, 지금 현재 거래가 없는 지 5개월이잖아요. 자, 네이버 부동산 가봅시다. 자, 지금 현재 18평 얼마 나와 있을까요? 5억 3천에 나와 있잖아요. 5억 3천. 자, 지금 최고가가 6억인데 실거래가 마지막 실거래가 1층이 6억이었어요. 근데 5억 3천에 고층이 나옵니다. 네. 용적률이 115%. 네, 여기가 우리가 가보면은 로드뷰를 보면은 이래요. 이렇게 저층 아파트죠. 층수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한 9층 되나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12층. 이렇게 되니까 낮네요, 용적률이. 네,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바라보고까지 사셨고, 이제 이미 올 4월 달에 재건축 30년이 도래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도, 네, 지금 주요 지표의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라중공도 마찬가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라중공 4단지 1차가 네, 18평이 5억 3천에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언제로? 2020년 뭐 이렇게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본인이 일단 선진입을 했죠. 선진입. 언제요? 요때. 네. 코로나 터지자마자 선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건 인정. 네. 그래서 선진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22년 5월 됐어도 아마 팔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팔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잖아요. 저 같으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그 금액가대로 팔 수만 있으면 팔겠습니다. 그 금액대 5억, 아까 얼마였죠? 5억 3천. 5억 3천에 팔 수만 있으면 팔 거예요. 왜? 현금 확보하고 더 큰 기회가 오면은 잡는 거죠. 네. 그냥 이거를 계속 영원히 들고 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저는 기회비용이 다른 지역에서 네, 창출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팔 수만 있다면은 그걸 팔고 현금화 진 다음에 지금 먼떨 만떨이한 지역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내년 8월 이후에요. 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개사한테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상의를 쭉 한번 해보시고 집이 팔릴까 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니, 양도세 중과가 아닌데 뭐 두들겨 맞아요. 본인이 법만큼 세금 내는 건데.
진작에 공동명의 했어야죠. 왜 공동명의 안 하셨어요? 네? 3명으로 공동명의 했으면요 3억이 올라도 인당 1억씩이기 때문에 인당 2천만원씩 내고 총 6천만원 세금이에요. 네, 그거 내면 되는데 그러면 3억의 20% 정도가 세금이죠. 자, 그리고 난세 인문학님께서 강남 서울역 가길 동원이 좋아요. 동투는 호수에서 IC까지 20분 넘게 걸립니다. 이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징어 608님 반갑습니다. 조스님 반갑고요. 옥동정함님 반갑습니다. 네. 엉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옥동정함님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따른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더 있으세요? 어차피 근데 지금 내놔도 팔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역은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정점입니다. 네. 내년 입주 물량이 정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어차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지금 본인의 자녀분께서 지금 그 지역의 신축 마피가 뜰 거예요. 그런 것을 저가에 잡을 경우 또는 땡땡 지역에 들어갈 경우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반드시 있으면요 파세요. 팔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24년도 이후 그 지역이 회복장이 올 때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체질감별사님 네 반갑습니다. 다주택자이신가봐요. 네 2주택입니다. 네, 뭔 세금을 두들겨 맞습니까? 일반 과세 세금 내면 내는 거죠. 네. 본인 비과세를 팔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비과세? 근데 이미 규제 지역인 상태에서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를 해야지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나라시님 감사하고요. 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개를 좀 찍어서 여러분 제 방송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공유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뭐 이렇게 규제 완화도 되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변화한 건 없는데 기대가 되는 게 있다면은 좀 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12월 달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취득세가 1%에서 3% 이렇게 중간을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너도나도 등록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카카님께서 부산 해수동 재건축 언제 좋아질까요? 네? 해수동 재건축이요? 재건축을 해야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재건축을 해야 좋아지죠. 네, 재건축도 안 했는데 그게 호재로만 오른 곳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산의 동네 럭키인데 그냥 부산 일단 장래. 자, 귀 유명한 장전 레미안토 11억 2천 찍고 지금 2억 9천 3억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속쓰려. 네. 아이고 속쓰립니다. 네. 자, 이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우리 동네 럭키 동네 있죠? 얼마예요? 지금? 자, 33평이 자, 11억 2천 찍고요. 11억 8천 찍고 지금 8억 7천 450. 네, 직거래긴 해요. 직거래. 근데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자고요. 온천동 럭키. 자, 평수가 33평 8호 타입 8호 타입 얼마 나와있어요? 9억 7천 나와있죠? 9억 7천 9억 7천 나와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이게 11억 8천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이 201%입니다 201%. 사업성 낮아요. 네. 사업성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큰 평수가 많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진행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큰 평수 사업성이 제일 좋은 건요 34평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큰 평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작은 평수 가라고 하면 갑니까? 필요 없어 나 여기 오랫동안 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게다가 지금 이 해당 지역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얼마예요? 네. 34평. 자 봅시다. 얼마 나왔는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4 타입 보세요. 자, 9억이 나와있죠? 9억 거래 안 돼요. 네. 이거 더 떨어집니다. 네. 지금 입주가 거진 이제 다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나와있지.
만약에 부산이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자, 근데 이게 849억이죠. 럭키가, 네? 럭키 84가 9억 7천입니다.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됩니까? 그래도 신축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없죠?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럭키동 동네하고 동네 레미아라이파크 입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네, 그리고 비자님께서 요즘같이 규제가 많이 풀릴 때 굳이 재건축을 구매할 매력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재건축을 구매할 매력은요, 규제 때문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 바닥일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카카님께서 동네 한양은 얼마 전까지 그나마 가격 방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호가가 영 안 좋네요. 그쵸, 당연하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있죠? 저기 더샵 센텀폴에 밀락에, 네, 돌아갔죠? 코로나 이전으로. 자, 7억 7,500 이러면, 네, 7억 7,500이 거의 2020년대 가격으로 돌아왔네요. 요때 가격으로 2020년 9월 가격으로. 네, 하여튼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요,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옥동점 앞님께서 울산 옥동 근처 내년에 입주가 많은가요? 자, 가볼게요. 요 호갱론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울산 옥동에 신축 입주하는 게 있을까요? 자, 요거 문수로 대공원 에일랜드 384세대입니다. 자, 이거 얼마일까요? 자, 33평 9억 8,700에 나와있네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서 이게 조합원 분양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다가 업무 대행비 1,35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해서 더하면 10억이에요 10억입니다 이거 10억 주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10억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인근에 대장아파트 2022년 10월달에 7억 8천에 2개가 거래됩니다. 9층 4층 얼마가 찍어져 이 아파트가? 네, 최고가 얼마예요? 11억 9천 11억 9천 찍고요, 바로 7억 8천 얼마 떨어지죠? 4억이 떨어졌죠? 4억 천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7억 8천대 거래하는데 옆에 이 아파트가 세례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될까요? 안 삽니다. X. 네, X. 그 다음에 여기 26년도 입주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뭐 문수로 1동 미라주 아파트 23년 10월 달에 입주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뭐 이쪽에 왼쪽 편에 뭐 분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최근에 분양한 곳도 있죠. 요거 25년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입지가 울산의 옥동 신정동이 아닌데 길 건너편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분양가를 거의 8억인가 했단 말이에요. 네. 분양가가 8억 3천 이렇게 했네요. 거기 여기다가 중도금하고 중도금 후불 이자하고 확장비 더하면요 거의 9억이에요. 9억 주고 이걸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청약이 될까 안 될까요? 네. 아니 지금 롯데캐슬하고 프루지오도 죽 쓰고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네. 울산에서 이렇게 건설사가 마지막에 건설사가 아니죠. 네, 시행사가 호구 잡으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네, 실패한 케이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운조님께서 경기도 광주역 앞 대시양 114 당첨되었는데 계약할까요? 꼭 봐주세요. 네, 대시양 114예요 이름이. 대시양 14가 아니고. 혹시 이거예요? 광주역 앞에 있는 이거? 광주 더파크 비스타 대시양이 맞아요? 맞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제가 질문에 대답을 못 해드린 분이 계신가요?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네요. 대부분 다. 이렇게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요도 눌러주지 않고 좀 슬프네요. 네. 우리 운조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자, 이거 분양가가 5억 8천 정도 하네요. 네. 인근의 아파트가 어때요?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자, 8억 2천을 찍고요. 8억 2천.
최고가 얼마일까요? 최고가 8억 2천을 찍었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가지고 한 10%, 11% 날라갔네요. 지금 최근에 6억 7천도 거래가 되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을 보면요, 이 비스타 대시양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내가 현금이 얼마큼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투자는 안 합니다. 어디 할까요? 땡땡 지역이에요. 땡땡 지역이 어디냐고요? 아니,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많이 떨어진 지역, 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그쪽을 들어가서 몇 바퀴 돌고 나중에 2020년대 말 또는 2030년대 초, 그때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타이밍이 무조건 온다고요. 지금은요, 지방 장세가 열릴 겁니다. 열릴 거예요. 아유, 좋아요가 99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한 개 정말 안 주시네요.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0일 목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희는 11월 11일 방송, 네, 내일 금요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서님, 네,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요. 네, 아무튼 간에 더 궁금하시면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내일 방송에 좀 더 질문을 해주세요. 네, 앱솔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11월 10일 목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테크는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